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앤서들의 이야기, 아트앤히어링에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만남의 앤서들의 수다입니다. 저는 이번 11월 앤서들의 수다 MC를 맡게 된 아켓의 추효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11월은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작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문화예술 작품들은 감상할 때에도 감동적이지만 어떤 작품들은 가끔 감상하고 나서까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앤서들의 삶에 파고든 작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한번 오늘 게스트들을 만나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게스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팀 팀장을 맡고 있는 허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예술팀 공들이 창작팀에 속해 있는 이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켓에 속해 있고 시각예술팀 부팀장까지 맡고 있는 추효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좋아하는 작품 이야기들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이제 긴장도 풀 겸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제 인생에 영향을 줬던 작품은요, 영화 코렐라인인데요. 다들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유치원에서 단체 관람을 하러 갔다가 울면서 뛰쳐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악명 높은 작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 간단히 줄거리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화 코렐라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우연히 작은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 코렐라인이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코렐라인이라는 친구가 사실 집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평범한 가정집에서 정말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소녀인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삶에 대해 굉장히 권태로워하고 불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우연히 집에 있는 벽 크기의 작은 문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거기 들어가면 빈 공간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 본 끝에 자기 부모님과 똑같이 생긴 다른 부모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모님은 눈에 단추를 달고 계신 분들이지만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결말을 말씀드리면 코렐라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런 가상 세계의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현실 세계의 부모님, 현실 세계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전 비현실적 세계를 좋아하고 또 그런 상상 속 세계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던 때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보게 된 영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비현실적 세계가 아닌 현실 속 세계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행복을 눈앞에 보이는 것들, 가까운 것들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먼저 지윤님 작품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럼 제 얘기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효림님한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코렐라인이라는 영화 자체에 들어있는 숨겨진 의미도 엄청 많고 장면들도 많고 이스터에그들도 많잖아요. 혹시 그런 요소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지윤님 저랑 같이 영화를 보신 것 같은 게, 제가 그 포인트들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코렐라인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최소 100번도 넘게 본 것 같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찾기 위해서, 또 재밌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저는 진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 작품이 저에게 영향을 크게 줬던 이유랑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메타포가 있어요. 이제 코렐라인이 처음으로 가짜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가 디저트로 케이크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크에 글씨가 써 있어요. 레터링 케이크인데 거기에 웰컴 홈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거든요. 필기체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셔야 되는 게, 필기체에서 더블 O라는 게 있어요. 이제 O를 쓸 때 이렇게 안에 2번 휘어서 쓰는 O가 있는데, 그 O를 쓰면 약간 거짓,
아니면 이 말이 진실이 아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웰컴은 제대로 써 있지만 홈이 더블 O로 써 있는 거예요. 홈의 O가. 그래서 우리가 너를 환영하긴 한다. 하지만 여기는 진짜 세상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어떤 메타포를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홈, 저희 집이 현실 세계에 있고 우리가 그걸 다른 곳에서 찾을 순 없다. 우리 주변에 진정한 집과 그리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걸 그 짧은 장면에 정말 몇 초 안 되거든요. 거기에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 부분이 작품의 가장 중점적인 메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행복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효림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뭐예요? 전 처음에는 전 행복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좀 멀리 있는 큰 목표 하나를 성취할 때 내가 누군가를 뭐 이를테면 삶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예전에 생각해왔는데 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냥 작은 빵을 먹으면서 그게 행복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개운해. 이걸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행복을 이제 절대적인 무언가로 정의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또 영화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행복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시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도 굉장히 행복하네요. 다시 그러면 제 네.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제가 챙겨온 작품은 혹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식을 잡아먹는 죄송해요. 사투르누스거든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 작품은 프란시스 고야의 작품이고 현재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 처음 봤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아시겠지만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배우면서 나는 어쩌면 이쪽에 길이 있을지도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미술이 세상을 대변해 철학이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크게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약간 그런 뽕에 차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뭔가 예술 철학과 관련된 개념들을 좀 배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압도당할 수 있지?에 대해서 큰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런 물음표를 완벽하게 깨준 작품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 무섭게 생긴 사람이 티탄신 크로노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발음을 헷갈려 했던 사투르누스와 동일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이 가이아의 예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자식 중 하나가 본인을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떠돌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나를 먼저 죽이기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어서 먼저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게 작품 세로 길이가 140cm 정도 돼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정말 얼굴 맞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에서 진짜 그 처절함이 느껴지거든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빠의 감정과 그리고 잔혹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해야만 한다는 그 처절한 잔혹함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딱 섰을 때 진짜 작품 앞에서 무릎 꿇려진다라는 그 문장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지훈님은 이런 작품이 가치관에서 좀 변화를 주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뭔가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완벽하게 바꿔준 것 같아요. 너무 철학가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항상 뭔가 본질이 있다고 믿었고 뭔가를 항상 저희 구슬 꿰듯이 꿰주는 실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묶어주는 게 뭔가 철학자들의 역할인가 보다. 너무 재미있다, 매력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 뭐 시각예술이나 아니면 뮤지컬, 뭐 연극 이런 방식으로도 어떤 세상의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본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구나.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점에 대해서 정말 크게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어요.
철학은 어떻게 보면 되게 텍스트 위주의 학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딱 감성과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성으로 좀 더 받아들이게 되는 면모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새 또 감성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런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이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또 작품에서 가장 결정적인 표현 아니면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하나만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눈이요. 눈이요. 정말 저는 스페인에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이걸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인쇄물이랑 사진이랑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정말 그 처절함이 눈빛에 담겨 있는데 이거는 절대 스캔본이나 다른 판본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고 또 이게 말로는 140cm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 초등학생 때 책들 키 생각해서 되게 뭐야 그렇게 크진 않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벽에 딱 그냥 그 작품만 있는 걸 봤을 때 절대 140cm처럼 안 느껴져요. 저는 처음에 이거 2m라고 착각을 했을 정도로 위압감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가서 꼭 보시고 눈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있는 되게 거친 붓질이 있거든요. 이런 지점들도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설명하시는 지효님의 눈에서 이미 그 비춰진 거대한 작품을 본 것 같네요. 여러분들 꼭 스페인 가시게 되면 한 번쯤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가보고 싶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까부터 계속 긴장을 하고 계시던 우리 유나님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영향을 준 작품은 연극에서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은수, 우진 그리고 지용과 태영이라는 인물들이 각자의 삶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수와 우진은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서 운명처럼 끌리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지만 그 현실적인 조건과 갈등 속에서 둘은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우진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은수는 혼자 남아서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 은수가 잠을 들게 되고 그 잠을 들던 도중에 신비한 꿈을 꾸게 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이 제게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인물들 사이에서 그런 복잡한 관계랑 감정이 제게 인상 깊게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인물들이 그런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랑 그것이 낳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죄책감과 그런 치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과 죽음 그리고 죄책감과 치유 속에서도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어쩌면 담고 있는 작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낯선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막 코렐라인처럼 갑자기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런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투영하기도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유나님의 어떤 가치관에서 변화가 있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작품을 통해서. 제게 있어서 완전 그런 직접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목표들이 크기나 그런 다양성도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한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다 행복하고 싶으니까 뭔가 내게 있어서 좀 더 알찬 인생을 살 수 있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한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유나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목표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게 삶의 목표? 이게 너무 앤서다운 그런 F인 답변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술 쪽에서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이나 그런 거를 다양하게 체험해보면서 그렇게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앤서다운 답변이었는데요.
또 그게 저희의 본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트앤쇼링을 인서로 잘 오셨습니다. 너무 적합한 자리였네요. 그러면 이제 유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다 아니면 장면이 있었다 하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야 라는 대사가 가장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 먼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이미 존재를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받아들인 데 있어서 비롯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게 주제인 연극이에요. 인물들이 그런 사랑이나 상실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객에게 그런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를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이게 제일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인생에 영향을 준 작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행복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행복은 저희 곁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새 유나님의 곁에 있는 가장 눈에 띄는 행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띄는 행복? 제가 물론 공연 예술도 너무 좋아하고 미술도 너무 좋아하지만 쇼트트랙 경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보는 것도 요즘엔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오, 쇼트트랙. 저는 정말 스포츠 문외한이거든요. 기현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는 진짜 몰라요. 야구는 치는 거, 축구는 차는 거. 치는 거, 차는 거. 네, 저희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정말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또 이제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행복을 쇼트트랙에서 찾으신다고 하니까 정말 참신하고 저희가 몰랐던 분야에서 거기서도 행복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기호님은 뭔가 유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울었나요? 울었나요? 아무래도 관객분들은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완전 그냥 흔히 말해서 완전 썩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까지 딱 차오르긴 했지만 울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대문자 키인데 이런 키들은 여기까지 차오르는 것 자체도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혹시 이거 나중에 이렇게 공연 프로덕션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추가로 공연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초연밖에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재연이나 사면까지 해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네, 저와 같은 그리고 유나님과 같은 키들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나한테 좀 이렇게 도전해보는 그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저희 인생에 영향을 줬던 작품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작품뿐만 아니라 또 서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술과 만나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예술 작품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 살아 움직이는 삶의 동반자가 될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빛낼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쑥 들어온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앤서들의 수다는 여기서 천천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앤서들의 수다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와.